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노년 야사를 통해 수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자식에게 다 주지 마라. 지갑을 갖고 침묵해야 노년의 품격이 산다라고 말입니다. 많은 분이 그 가르침을 따라 자식들에게 재산의 액수를 숨기고 상속의 주도권을 쥐며 당당한 노후를 설계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저는 그 완벽한 처셋을 뒤에 숨겨진 가장 잔인하고도 무서운 진실을 하나 전하려 합니다. 아무리 수십억의 자산을 움켜쥐고 자식들을 호령하던 꼬장꼬장한 부모라 할지라도 치매라는 불청객이 안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그 철옹성 같던 재산은 과연 누구를 지켜주겠습니까? 내가 내 정신을 잃어버리고 내가 쥐고 있던 땅 문서가 종이 쪼가리로 보이기 시작하는 그 찰나, 당신이 그토록 믿었던 돈의 힘은 순식간에 당신을 겨누는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평생을 인색하리만큼 돈을 지켰으나 부부가 동시에 정신을 놓으며 자식들에게 처참하게 무너진 어느 자산가의 야사를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진짜 노년의 생존법을 공개합니다. 조선 숙종 시절 개성상인 출신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쌓은 김대감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안동 최부자보다 더 지독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단 한 푼의 재산도 미리 물려주지 않았고 명절마다 내 재산은 오로지 나를 가장 잘 모시는 놈에게만 갈 것이라며 자식들을 경쟁시켰습니다. 내 아들은 아버지의 눈빛 하나에 벌벌 떨며 매일같이 사내 진미를 대령했습니다. 김대감은 흐뭇했습니다. 보거라, 역시 인간은 돈 앞에 머리를 숙이는 법이다. 내가 죽는 날까지 이 열쇠를 놓지 않으면 내 노후는 천년만년 평온할 것이다. 그는 부인에게도 늘 말했습니다. 임자, 절대 자식들에게 약한 모습 보이지 마소. 우리가 돈을 쥐고 있어야 저놈들이 우리를 상전 대접하는 거요. 부인 역시 그 말에 동조하며 꼬장꼬장하게 집안 살림을 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들에게 재산 대신 망각이라는 형벌을 내렸습니다. 김대감이 지킨 첫 번째 비밀은 절대적인 재산권의 독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간과한 첫 번째 수칙은 돈의 위력은 주인의 정신이 온전할 때만 발휘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김대감은 자식들의 얼굴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준 보약을 독약이라며 엎어버리고 평생을 함께한 부인에게 웬 낯선 할몸이 내 방에 있느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부인마저 벽에 변을 바르는 지독한 노망에 걸렸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치매에 걸린 것입니다. 자식들의 태도는 하룻밤 사이에 바뀌었습니다. 어제까지 아버지를 대왕처럼 모시던 아들들은 아버지가 정신을 놓자마자 사랑채 벽을 뜯고 마룻바닥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숨겨둔 금괴와 땅 문서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가 이놈들 내 돈 내놔라 하고 호통을 쳤지만 자식들은 비웃었습니다. 영감님, 이제 그 입 좀 다무세요. 정신도 없는 분이 무슨 돈 타령입니까? 돈으로만 묶어둔 효도는 주인이 권위를 잃는 순간 사냥의 대상으로 변합니다. 자식의 마음속에 돈에 대한 탐욕 대신 부모에 대한 최소한의 측은지심을 심어두지 못한 박한 처세의 비참한 결말이었습니다. 김대감이 실패한 두 번째 수칙은 불의의 사고를 대비한 유연함의 부재였습니다. 지혜로운 처세는 무조건 움켜쥐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약 정신을 잃거나 몸을 가누지 못할 때를 대비해 나를 대신해 재산을 관리할 최소한의 신뢰가 있는 장치를 마련했어야 합니다. 김대감은 자식들을 오로지 돈으로만 길들였기에 그가 쓰러지자 자식들은 아버지를 치료하기보다 재산을 빼돌려 각자 도망갈 궁리만 했습니다. 아버님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 살아계실 때 도장을 찍어야 한다. 아들들은 눈도 침침한 아버지의 손을 억지로 끌어다 가짜 양도문서에 지장을 찍게 했습니다. 김대감은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이 자식들의 칼싸움 도구가 되는 것을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년의 주도권은 자식에게 희망을 주는 기술이지 자식을 적으로 만드는 기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수칙은 가장 아픈 진실입니다. 치매에 걸린 노부부를 지켜주는 것은 금괴가 아니라 평소 쌓아온 덕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야사에 전해지는 또 다른 노인 이진사는 재산이 김대감보다 적었으나 늘 자식과 하인들에게 온화했습니다. 그 역시 노망이 들었으나 자식들은 아버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평생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신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모른 척 하겠느냐? 반면 평소 꼬장꼬장하고 무서웠던 김대감 부부는 자식들에게 공포와 복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를 골방에 가두고 밥도 제때 주지 않았습니다. 돈을 쥐고 휘두를 때는 몰랐던 인덕의 부재가 정신을 잃은 뒤에야 비참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노년의 권위는 침묵에서 나오지만 노년의 안전은 당신이 평소 베푼 온정에서 나옵니다. 결국 김대감 부부의 그 많던 재산은 내 아들이 소송과 싸움을 벌이는 통에 관아의 몰수와 낭비로 이어져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김대감은 죽기 전날 밤 잠시 정신이 돌아왔을 때 텅 빈 창고와 서로 원수가 된 자식들을 보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재산이 내 자식들을 괴물로 만들었구나. 차라리 다 베풀고 빈손으로 그들을 사랑했더라면 지금 내 곁에 누군가는 남아 있었을 것을. 김대감 부부는 서로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차가운 바닥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완벽했던 처세술이 오히려 그들의 임종을 가장 비참하게 만든 역설적인 결말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조금은 불편하고 무겁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노년이 마주해야 할 가장 정직한 거울입니다. 돈을 움켜주십시오. 지갑을 닫으십시오. 하지만 그 지갑 안에 당신의 인심까지 가두지는 마십시오. 자식에게 기대를 주되 탐욕을 키우지 말고 주도권을 주되 부모로서의 따뜻한 품격은 잃지 마십시오. 당신이 정신을 잃은 뒤에도 당신을 지켜줄 유일한 것은 당신이 평생 자식의 가슴에 심어둔 사랑이라는 씨앗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더욱 단단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지혜가 되었길 바랍니다. 노년야사는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는 품격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